이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오셨는데요. 방산주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사실 믿을 게 방산주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나홀로 잘 가는 방산주인데 뭐 방산주마저도 또 흔들립니다, 그죠? 방산주는 수익률로 보면 아직 플러스인가요? 플러스겠죠? 오늘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죠?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수익률이 지금 평균값도 지금 2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나고요. 네.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나왔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기관이 파는 걸 다 외국인이 받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거 쉽게 버릴 수 없는 섹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밸류에이션 올라온 만큼 그럼 실적이 따라 올라오냐? 다행히 실적은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 사이즈가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30%대 정도 상승을 했고요. 40% 정도 상승했고요. 올해도 한 40% 이상의 평균 상승률, 매출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 로템도 지금 뭐 3배씩 뜨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2,300억대 영업이익에서 올해 6,500억 사이즈까지 커지니까 그래서 현대 로템은 사실 주가 오른 거보다 그 실적 상승폭이 더 커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진이 사실은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이제 2자리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밝힌 게 13에서 15% 정도 마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폴란드는 단납기라서 굉장히 고마진이었거든요. 중동 쪽은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라크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마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믹스가 되면 혼합이 되면 조금 마진율 13에서 15%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압도적으로 풍산이 쌉니다. 탄약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연평균 30%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요것도 사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현대 로템이나 어떻게 보면 그 1+1 개념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산 쪽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 본다고 하면 풍산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개선폭을 보면 올해는 아마 현대 로템이 좀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네. 그런 답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인데요, 그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증 가격이 60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만약에 그 6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사실은 60만 원이 깨지기도 전에 그날 유증 발표난 급락 나온 날 외국인 한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뭔가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수급의 흐름을 좀 엿볼 수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더 나오면 매력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겠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압도적으로 현대 로템이 좋아서 현대 로템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대 로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춤한 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죠. 네. 그 사실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대 로템이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성격의 현대 로템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려오고 현대 로템은 올라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밸류에 대한 매력을 가질 구간까지 거의 다 오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연매출 70조 사이즈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감이 전혀 없던 국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도에서 한 3,800억 정도 또 신규 수주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 터지니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베트남 얘기 나오고 있고 호주의 K9 현지 생산 수출 물량 증가 얘기 나오고 있고 동유럽에서는 계속 지금 자주포 관련돼서 독일산 대비해서는 60% 이상 저렴한데 사실 그 납기는 훨씬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납기가 빠르다고 보고 있고 이라크가 지금 지난주에 창원 공장 와가지고 생산 테스트 현장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도 K9 자주포 추가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가 글로벌로 조금 더 다양화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증가격 60만 5천 원 정도 그 가격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외사의 목표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85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 기준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매매 전략을 짜본다고 하면 제가 평균 가격이 73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73만 원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중의 발표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되고 수리 신고서 끝나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면 예. 증권사에서 다시 목표가 조정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잡으면 73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이면 20%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의 전후반 뭐 55만 원에서 뭐 62, 3만 원 그 정도 사이 가격대면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투자 전략 그리고 그 가운데 관심주는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관세 충격에서 그래도 조금 삐집고 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업황이나 대외 환경이 좋은데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을 있으면서 주춤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여전히 조정시 매수해도 됩니까? 쭉 하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정 시에 사겠다 쪽의 마음으로 보고 근데 먼저 들어가게 되면 눈치 게임 하다가 먼저 딱 들어간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머리 콩 맞는 그 지금 분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비 늘어납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또 압박을 하죠. 눌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때를 이제 기회를 삼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이제 팔자입니다. 앞에 며칠 전에 팔자를 찍었어요. 네, 팔자 좋네요. 예. 그쪽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그냥 보통 작년부터 쭉 왔을 때는 3자 4자 보고도 아유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저 예전에 내가 말이야 저거 7만 원대 10만 원대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팔자를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예, 와 저기 들어가신 분들만 팔자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제 올해 매출 전망하고 이익 전망을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했었는데 매출 전망 30조, 예, 이익 전망 3조 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3조를 찍는데 시총이 지금 현재 35조, 6조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 3조 치고는 방산업체 그리고 특히 계속 확장돼가고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업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실제로 당장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 이거는 어떻게 뭐 애널리스트가 추정도 못합니다. 그런 관점들이 나와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와르르, 그러니까 기계 업종의 특징 아니면 수주 업종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수주는 계속 들어왔는데 수주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실제 그대로 잡힌다. 네. 하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충격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의 매수 관점입니다. 방산은 올라갈 때 사면 뭐 더 가면 좋지만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방산 타픽은 방산 타픽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늦지만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 때 가서 실적 변화가 좀 가장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딜레이된 쪽들이 가장 집중되는 게 하반기에 많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그죠? 트럼프가 얘기해서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를 줄 그런데요? 알았으면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죠? 이제 또 올라 있습니다. 주가가 그죠? 조선주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가요? 조선입니다. 예. 조선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그거죠. 실적이 됩니다. 이게 가장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역시나 실적 사이클이 조금 늦었지만 확장세로 들어온다. 그게 네.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기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조선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적. 예. 네. 두 번째도 일단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미국과 뭔가 연결된다라는 쪽에서 미국의 해군, MRO. 네, 우리가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배 안에 내부 같은 경우도 사정도 다 봐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쪽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네. 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을 우리가 관리한다, 미군 해군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엔진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업체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쪽 그래서 배를 운항하다가 이쪽은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수주를 받는 쪽들에 대한 변화 이것도 한국이 잘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장 먼저 수혜고 엔진 업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가 있었죠. 네. 그중에 하나가 예전에 STX 중공업 이게 이제 HD 현대 예. 예. HD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엔진 네.
HD 현마N 이쪽으로 네. 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대마린 그러니까 HD 현대 중공업 그 엔진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떤 친환경 원료 쪽 특히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고 거기서 좀 일을 많이 또 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마린 엔진을 인수하면서 우리 걸로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술 이전하고 거기서 일을 좀 해라고 하면서 일을 띄워주게 되겠죠. HD현대 그룹 쪽에 들어온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마린 엔진은 훨씬 더 앞으로 그만큼 집중됐던 엔진 사업부 쪽을 내가 이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엔진도 있겠죠. 예.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HSD 엔진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나그룹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옵션과 관련된 물량들.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HD 현대 그룹들이 더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린 엔진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그렇게 되면은 연료를 또 많이 그 쌓았다가 그러니까 연료를 더 이제 운반하는 그러니까 LNG 뭐 암모니아 이런 운반선들이 또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아지겠죠. 그럼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 쪽에서 좀 중요급 쪽은 어떻게 또 잘 만드느냐라고 하게 되면 HD현대 미포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서서히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또 거기 들어가는 탱커에 들어가는 탱커의 네. 탱크 네. 예, 이런 쪽들은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가 또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